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 교수법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시대에 맞게 변해왔습니다. 때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서는 시대에 맞는 최선의 교육 방법을 선택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법이 어떠하든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영어 습득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있었지요. 물론 노력의 정도와 성공의 확률이 지금하고는 달랐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실력의 정도 또한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겠지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시작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아직까지도 공교육의 교수법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언어의 유창성과 관계없이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그러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법이지요.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방통행식 주입식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먼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문법 규칙을 명시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어휘 목록을 모국어와 함께 암기하고 문법 활용 연습을 반복하며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교수법, 익숙하지 않나요? 세계적으로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 교수법은 시대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1950년대까지 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선호되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활용하지 않는 고전적 교수법이라 분류하지요. 다양한 방식의 교수법이 시도되고 수정되며 1990년대 들어 의사소통적 교수법이 자리를 잡았다는데 왜 우리의 영어 교수법은 70년이 넘도록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의사소통적 교수법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적 교수법은 원어민의 실제 발화나 글, 즉 구어와 문어에서 사용하는 실제 텍스트를 활용한다. 가르치는 사람 중심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달리 의사소통적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의 읽기, 듣기로 시청각 자료를 매우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는 원어민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샘플에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대로 엄마표 영어와 많이 닮았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매우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어민의 실제적인 샘플에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문구가 매우 풍부하게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엄마표 영어 2길에서 원음의 영상과 함께하는 흘려듣기를 통해 원어민의 실제 발화, 즉 구어에 마음껏 노출되고 있습니다. 원서와 함께하는 집중 듣기를 통해 한 페이지 한 줄 동화부터 오리지널 고전까지 원어민의 실제적 글, 즉 문어를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나는 것에 운이 좋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의사소통적 교수법에서 중요한 읽기, 듣기를 위한 풍부한 시청각 자료들이 이토록 차고 넘치는 세상을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의사소통적 교수법이 통할 수 없었던 것이 세상 탓도 있다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부모 세대의 최선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선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바뀌었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문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지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첫 책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읽기 힘든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어떤 언어에 갇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세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계 없는 세상을 만나기 바란다면 공부하는 영어가 더 이상 영어 습득의 해법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아이 스스로 익혀나갈 수 있는 습득의 방법을 적용하기 최적이고 최고의 환경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번역식에 공부하는 영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언어 습득 능력을 묵히고 썩히다가 결국 때를 놓쳐버려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영어 습득을 위한 노력에 적기를 고민했던 이유입니다.
적기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뇌도 도와주는 시기였습니다. 적기가 아니면 적기에 해야 하는 노력에 비해 4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니 그 때를 놓치고 뒤늦은 미련으로 후회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아예 초등 6년 일상에서 해야 할 일 우선순위에 영어가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에 후회 없는 오늘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배웠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나요? 어떤 방법이 지금의 시대와 세상에 어울리고 세상이 주는 혜택들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일까요? 시대와 많이 동떨어진 방법들은 노력의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성공의 확률도 떨어지고 결과조차도 시대와 동떨어진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누리보듬이었습니다.